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경제의 미래가 캘리포니아주 스타크튼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특정인에게 한 달에 $500씩을 주고 행복하게 지출해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간 가정 수입이 $7만 훨씬 넘는 와이오밍주에서는 문을 닫는 광산이 늘어나면서 이웃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 4분기 미국 국내 성장률은 2% 미만대로 예상되고 알런 그린스팬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마이너스 이자율이 적용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제조업 SO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제조업 활성화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정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는 세기는 약해졌지만 범위가 넓어져 여전히 큰 위협입니다. 월마트와 크로거 등의 소매업소가 정부에 앞서 스토어에서 총기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건축 프로젝트 예산을 멕시코 벽쌓기 비용으로 빼기 시작하자 민권연맹이 정부를 고소합니다. 친구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쫓겨났던 하버드 신입생이 수많은 사람의 청원으로 재입국해 하버드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난민으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청년입니다. 미시건주가 식품 맛이 나는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홍콩 행정관이 중국으로의 송환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시위는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사면 등 시위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무성이 무역전쟁 이후의 한일 관계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을 블룸버그 뉴스에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짜 이슈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도 또 뭐 기후 문제, 또 뭐 이민, 경제가 아주 오늘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산발적이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은 오늘의 미국이니만큼 아주 급박하게 지금 레이티스트 큰 속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 날을 손꼽죠. 1년이면 몇 번이 되나요? 이것도 굉장한 지금 미국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스타크튼과 와이오밍의 이제 질레트 이곳이 이제 광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던 곳이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좀 버티기를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주저앉게 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P통신을 보면은 US 뱅크 카드가 제가 왜 US 뱅크 카드를 특히 불러드리냐면요.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업체거든요. US 뱅크 카드를 한 여성이 들고 굉장히 웃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스타크튼시가 세크라멘토에서 조금 아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동북쪽에 있죠. 뭐 그야말로 파산 선고했고 미국의 뭐 파산 선고도 좀 시끄럽게 했었던 그런 파산의 도시다, 캐피털이다, 수도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 스타크튼에서 얼마 전부터 특정한 주민들에게 한 달에 $500씩을 줍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야? 프리패스잖아.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는 앤드류 양은 이 $500가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1,000씩 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진보던 보수던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이 도시에서
이 특정 주민에게 돈을 주고 뭔가 그 돈을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앞서 이 카드를 들고 계시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할머니인데 수지 가르자라는 분입니다. 500달러 가운데서 지금 2월 달부터 받고 있는데 18개월이니까 내년 뭐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이 그 150달러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휴대폰을 쓰고 아마 스마트폰 한 번에 사지 않고 리스에서 내는 그 돈까지 합친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100달러는 이 할머니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럽기도 하다고 할 수 있는 강아지 치료 비용으로 쓰고 또 나머지 250달러는 손주가 2명이 있는데 생일 선물도 사주고 아주 무슨 그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서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큰 베개 든 칩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사주고 해서 500달러씩 주는 이 돈이 스타크튼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이 돈을 줌으로써 무엇이 도전인가 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건데 이게 그 납세자의 돈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기부를 한 돈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는 그 여성분인데 전에 감옥에도 갔었고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뭐 한 18년 동안 술은 끊었고요. 평생 못 해본 것을 해보면서 coolest thing, 정말로 쿨한 일이다. 일을 조금씩은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실업자가 됐고요. 내가 정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도 일하는 가정에 한 달에 500달러 정도는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크튼에서는 스타크튼 이코노믹 임파워먼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비영리 그룹과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였던 그 크리스 휴즈 씨가 같이 돈을 지원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정의 수입이 1년에 46,000달러 미만인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 그 125명을 선택을 해서 주는 거군요. 매달 15일에 US뱅크라는 이 데비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크튼 주민들도 그거 뭐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막 비난을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9살밖에 안 됐어요. 스타크튼도 좀 보수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 22년 동안 16년을 그 공화당 시장만 쭉 선출하다가 이번에 29살에 민주당 시장이 마이클 텁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빈곤이라는 것은 정말 그 비도덕적인 거야. 사람이 그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고 해서 결국은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하면요. 나도 화가 난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문제, 누군가는 일을 해도 빈곤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화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연구팀이 모니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모니터라기보다 일정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매달 받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University of Tennessee와 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교수들이 쭉 또 연구진들과 함께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31살에 스타크튼에서 이제 건축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세 자녀, 3살, 8살, 또 3살이 아니고 13살이군요. 8살, 4살 자녀를 두고 있는 이분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스타크튼, 로스앤젤레스처럼 그 렌트비 비싸지 않는데도 페이먼을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500달러가 생기니까 토요일에는 하루만 일을 해도 되고요. 아이들과 자전거도 타고 놀이공원도 가고 대단한 차이다. 와이프 아이들과 시간과 일주일에 3번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이제 500달러까지 기본 인컴이 생기고 나서요. 미국에서는 AP통신이 설명하기를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그 바깥으로 나가자면 예전에 뭐 18세기 이런 때 다 있었던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60년대하고 70년대요. 도널드 럼스펠드, 딕 체니 다 공화당이고 한 사람 국방장관 했고 한 사람 부통령 했고 딕 체니는 국방장관도 했네요. 아버지 때에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을 했고 이 두 사람이
그 닉슨 때 잘 그 연구를 해봤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런 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이 이데올로기, 문화의 차이랑 다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이 단계를 나눠서 수입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감독을 해봤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전부 술만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부 보조 아파트먼트에 살면서 비싼 가구를 들여오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당시에 70년대에 뉴욕타임즈가 쭉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자체를 보도한 것을 보면은 돈이 추가로 조금 더 생긴다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 해서 닉슨이 이것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의회가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18년도 그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뭐 1년에 한 번인가 체크 주잖아요. 그렇죠. 알래스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오일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이 줄어들었는가? 그렇지 않고 2010년 UCLA에서 조사를 했더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인디언들에게도 90년대 중반부터 돈을 조금 줬는데 체로키가 되겠네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뭐 일을 전에 하던 걸 안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렇게 페이스북 창업자 등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업계가 인공지능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를 이제 대비하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뭐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에 기후변화에 대한 타운홀 미팅들을 할 텐데 그 앤드류 양의 제안대로라면은 이렇게 앤드류 양이나 누구죠? 그 카멜라 해리스의 제안대로 $1,000, $500 누구에겐가 보조를 한다면 정부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에서 나가야 되니까 푸드 스탬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세금 감면을 없앤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스타크는 18개월 동안 하는군요. 해서 민간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는 없고 2020년 7월까지 해보고 올가을에 우선 첫 번째 2월부터 했으니까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오와 코커스 시작되고 각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시장은 원래 이제 본인의 커즌이 아주 그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서 뭐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호르머니가 키우는데 뭐 기타 등등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그래도 잘 자라서 스탠포드에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경제적으로의 약간의 그 뒷받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금 밀어주면 뭐 순풍에 돛단 듯 뭐 이런 형태로 젊은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벌써 성공적입니다. 미래의 자본주의와 미국 그 경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그 뒤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진행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이 보조금을 받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할머님도 그 일은 또 나중에 지금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지 지금은 행복을 즐기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타크턴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아주 그 초현대적인 도시는 아니지만 그 도시에서 아주 그 현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와이오밍은 사진 찍으면 잘 나오고 영화 촬영 장소로 아주 좋죠. 그리고는 이제 광산이 많아서 와이오밍에서 최근에 이제 광산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인가에도 2군데가 닫았어요. 다음은 어디가 닫지? 이런 미국 에너지의 수도로 불리고 있는 와이오밍주의 질레트의 분위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이 워낙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페이가 좋아서 도시가 아닌데도 이 광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7만 에서 $10만 정도까지는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아팔라치아 그 지역의 그 광산 업계가 붕괴됐어도 와이오밍의 그 파우더 리버 지역은 좀 살아남았는데 미국 전국 석탄의 4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싸고 깨끗한 천연 가스가 막 나오고 있고 게다 대고 환경 규제를 하는 곳이 많고 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7월 1일에 12군데 광산이 문을 닫아서 실업자 생겼고 광산업이 기울어 간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저쪽 집에는 문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 집도 이제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요. 지금 주 수입의 50%에서 70%가 에너지, 광산을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마구마구 줄어들고 있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광산업이 19%가 줄어들었고 광산업계에서 낸 세금도 26%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보석이었던 광산이 석탄이 지금은 검은색의 석탄이 되니까 웨이크업 콜이 사실은 먼저 몇 년 전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테크놀로지에 맞는 힘들지만 다른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직업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 유럽에서부터 이코노미스트 잡지 같은 곳은 많이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와이오밍주에서 워싱턴 DC에 가서요. 우리가 그럼 이 석탄을 아시아에 수출을 해보겠다 하면은 아시아에 수출하려면 와이오밍에서 직접 비행기로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워싱턴 또 주요 그 태평양 끼고 있는 거기에다 터미널을 만들면 어쩌나 하는데 워싱턴 주가 굉장히 리버럴하잖아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환경 때문에 거부하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 어쩌나 가만히 문을 닫아가는 정말 내려가는 디클라이닝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몇 주일 전에 전해드렸었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블랙 주얼이라는 LLC요. 이런 광산업체도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고 세금 잔뜩 못 내고요. 전 사장 제프 호프서라는 사람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연락도 안 닿는다고 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죠. 과거에는 소설책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미리 다 또 봉급사장이고 해서 아랫사람들이 힘든 거지. 아무튼 이제 코멘트 안 하고 사라졌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시 해보겠다. 오히려 바깥에서는 그래? 그럼 지금 저 와이오밍의 광산 굉장히 싸겠군. 내가 한번 가서 사서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쉽게 달려들지는 못하고요. 지금 44살로 멜리사라는 퍼스트 네임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한 20년 정도를 와이오밍 로컬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관련 일이겠죠. 일 한 4개월밖에 못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나는 평생 와이오밍에서 이 업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하는 그런 와이오밍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늦어도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남아있을 광산도 있을 테고 그런 곳은 너무 적기 때문에 늦었어도 배가 기울면 나가야죠. 어차피 앉으나 밖으로 나가나 결론이 마찬가지라면은 앉아있을 때 결론은 뻔하다면 밖으로 나가면 결론은 반반이니까요. 잠시 뒤에 미국에서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지 될 뉴스들이 있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혹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의 눈을 보니까 이미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마이애미도 벗어났고 주피터도 벗어났고 핵이 잭슨빌 이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니까는요. 카테고리는 바하마에서는 5였지만 지금 2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바하마에서 어떤 지역은 거의 40% 정도가 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파손됐고 7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45% 정도군요. 파괴되거나 파손된 그런 집이 플로리다 쪽에서 플로리다로 올 때 많이 약해져서 지금 이제 플로리다 쪽을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는 조금 좁고 강했는데 지금 면적이 넓어서요. 전혀 영향이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데이튼 비치를 조금 지났군요. 그래서 이제 잭슨빌에서 사반나로
그다음에 이제 찰스톤으로 내일쯤이면 갈 것으로 보고 있네요.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대피령 같은 것을 받으신 분들은 그 대피령에 따르시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5시죠. 오늘 오후 5시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그 타운홀 그 미팅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매체마다 뭐 예를 들어 10분, 20분 간격으로 전부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한국 분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 크게 이슈로 삼지 않는데,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통적인 그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슈가 바로 기후 변화고요. 그리고 2020년에 2018년도에 빼앗겼던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이 다시 찾기를 원하는데, 이건 점점 힘들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의 현지 그 연방 그 하원 의원 빌 그 플로레스가 또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만 5번째고, 전체적으로는 연방 그 하원 의원 가운데서 15명이 공화당에서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원 탈환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수당 다시 가져가는 것은. 그리고 계속 그 끊임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몰입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멕시코의 벽쌓기죠. 이것도 이제 역시 그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 국내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슈인데, 2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자 7월 달이었었죠. 연방 그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연방 의회에서 돈을 다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에 벽을 쌓을 때 군에서 뭔가를 뭐 군 기지도 짓고 어떤 뭐 건축물을 짓고 하는 군사 건축 프로젝트에서 그 기금을 빼서 멕시코에 벽 쌓기를 하겠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말과 행동 옮김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그 지역에 속하는 의원들에게 다 그 통보를 했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이 지역구인 뉴욕의 척 슈머 의원에게도 우리가 그쪽에 그 국방비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와서 멕시코에 벽을 쌓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뉴욕은 US Military Academy 웨스트 포인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웨스트 포인트에 관한 기금에서 빼서 멕시코에 벽을 짓는다 하니까 척 슈머가 군인 얼굴을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네. 대통령이 자신의 에고 때문에 벽 쌓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웨스트 포인트의 기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월 달에 80억 달러를 연방 기금에서 뺀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워낙에 그 예산 책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많이 그 빼는 것이고요. 해서 한 36억 달러를 국방부에서 뺀답니다. 약 반 정도는 미국 안에 있는 뭐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고, 나머지 반은 미국 밖의 기지에서. 이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도 뭐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돈이 남으면 더 줄 텐데 뭐 더 주지는 못하고 더 한국이 내라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역시 그 미국 민권연맹이 이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또 그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이미 지금 정부는 군 건축 프로젝트에서 멕시코에 벽 쌓는 쪽으로 돈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뉴스는 역시 USC의 입학 비리이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어떤 그 헤지펀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지펀드 관련 조사를 받다가 저쪽 워싱턴에 가서 조사받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나 벌 좀 적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대신에 다른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게 하고 수사 당국에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본인이 그 사람이 이제 이쪽 뭐 벨에어인가요? 브렌트우드인가요? 아무튼 이 웨스트 LA 쪽에 살면서 헤지펀드 운영하고 다른 사람 자산 불려주는 것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뭐 축구라고는 공도 안 차보고는 축구
특기생으로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뭐 건물 지어주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늘 있어 왔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거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돈과 함께 어떤 경우는 그 학교 뭐 스포츠 코치에게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해서 입학을 취소시키기도 하고 또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학생 몰래 다 해놓고 그 학생 입학했다가 또 입학 취소당한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헤지펀드가 팁을 줘서 그렇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USC 같은 경우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거 보면은 그 USC 당국도 그런 거에서 속은 중간 사람들에게 속은 피해 당국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을 했다. 학생들 딱 들어오면은 누구 딸이라고 누구 아들이라고 근데 전에 어디 얼마큼을 냈다고 이미 이만큼을 기부를 했고 앞으로도 2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값이에요. 그걸 여기에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학교가 뭐 수업 점수만 갖고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저는 이 내용도 참 관심이 가는데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던 17살의 이스마일 아자위라는 학생이 팔레스타인 학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난민으로서 레바논에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그 레바논에선 공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합격을 했고 그 장학금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아미디에스트라는 그 재단, 비영리 재단에서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공부를 하도록 그 뒤를 후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얼마 전에 그 보스턴에 있는 공항에 들어왔다가 누군가 입국 심사위원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하더니, 5시간 동안 그러더니 방으로 오라고 하더니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컴퓨터 열어라, 휴대폰 열어라 해서 이 학생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거 다 보고 나서 학생은 그런 정치적인 관련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쓴 게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쓴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썼어요. 나 하버드에 입학해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기로 됐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 몇 명이라고 하던가요? 752명인데 그 친구 가운데 누군가가 미국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했다가 사실은 이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오기 아주 힘들었었던 건데 그 며칠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민사회에서도 유학생협회에서도 청원서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아서 그 공항에서 쫓겨난 날이 8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하버드의 대학 신문이 보도를 크림슨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 또 알려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하버드 총장도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로렌스 S. 바코 그 총장이 지금 외국인들에게 그 이민 장벽 이런 정책 때문에 참 곤란한 게 많다. 5월 달부터 비자 이민 과정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레바논에서는 그 유엔 학교를 다녔어요. 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비영리 재단 뭐 미국에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국제 비영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물리학과 생화학 일단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과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겨우 그 노동절에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가족도 너무너무 모든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 공항에서 레바논으로 쫓겨내기 전에 부모에게 전화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고 하고요. 얼마나 외국 학생으로서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팔레스타인계고 레바논에서 난민으로 살았고 했으니까 조심을 했으면 페이스북은 하되 이 청년이 정말로 8월 16일 날 딱 한 개 미국에 관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반갑게 짝짝짝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씩 보도를 해드릴 때는 어떤 때는 이제 좀 먼저 알려드린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구태여 이 내용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 때 알려드릴 필요성까지는 없다 생각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이렇게 시작됐는데 분명하게 커져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도 하시고 또 미리 알고 계시라 뉴스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전해드렸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그 평범하게 미국의 제조업이 정말 그 슬로우해진다 이런 것들을 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그 트럼프의 Manufacturing SOS하고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는 게 나오니까 뭐 제조업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 지금 주택 시장도 별로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준비를 그 해야 된다라는 뜻도 되고 반면에 이자율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 4%는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3, 4분기가 예상하기는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1.7% 될 것이다. 이게 아틀란타의 연준 모델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조업 활동이 아주 위축되고 주택, 건축 그쪽에서 그 돈 쓰는 것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더 큰 것이 어쩜 무역 전쟁 이런 건데 앨런 그린스팬 연방 그 전 준비제도 의장이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CNBC에서 제법 길게 얘기를 하던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네거티브 이자율 시대가 다가온다. 시간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벨기에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일본, 또 핀란드 같은 나라도 이미 10년 채권 그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뭐 모기지 이자율도 마이너스인 곳도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 그렇게 됐는데 미국도 아직까지는 그 파스티브지만 9월 달에 또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한 92.7% 되고 미국도 그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자율 시대에 곧 온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SOS, 메이데이가 월요일이었고요. 노동절이. 그런데 이제 그 메이데이가 5월 1일을 보통 다른 나라에서 메이데이로 하고 미국 9월 달이지만 메이데이가 무선 국제 조난을 당했을 때 무선 신호라는 그런 뜻에서 그 메이데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면에서 이번 노동절이 메이데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공급 관리 또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수축이잖아요. 50 아래면 수축이고 50 위면은 성장인데 그 사이에 계속 50 위이기는 했는데 그것도 뭐 가장 최근에는 7월 달에는 51.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게 성장이라고 봐야 되나? 우선 멈춤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지난해 9월 달에는 59.5%였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49.1로 내려가서 9월 달에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35개월 제조업 지수 확장됐던 것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바쁜 시즌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가구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바이라든가 카테필라 같은 회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철강 같은 데다가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아주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살짝 피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중국에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 다 다른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도 그렇고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증권 시장도 출렁이고 또 뭐 오일값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일값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이 쉘 그 시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요즘 싸게 시추하고 있기도 했는데 이 쉘은 기존의 그 오일 시추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거 뭐 그쪽에 뭐 아주 밝은 불이었네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업계가 벨트를 다시 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5만 5천 개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만 2천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까지도 못 간 거고요.
비즈니스 투자는 2, 4분기에 6.1%가 줄어들었고 2011년 첫 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는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결국은 뭐 고용이 활발해지지 않고 임금이 성장하지 않고 뭐 이러면 그 소비자 확신 지수도 요즘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해서 feel good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feel so good 하는 그런 feel so good의 그 분위기는 조금 그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feel good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식은 걱정하고요. 무역 전쟁도 아주 그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중국에서 이제 신발을 거의 수입을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그 관세가 다 붙으면 그러면 그 관세가 신발에 관한 관세는 왜 일어나요? 설명을 안 해줬고 제가 미처 스타디하지 못했는데 이 그 67.5%까지 그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신발의 70%는 중국에서 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사냥할 때 신는 그 헌팅 부츠 같은 경우는 한 켤레에 $40가 비싸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오바마 임기 2기 그 4년 내내보다 내가 더 많이 늘렸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릴 판이다. 왜냐하면 지금 무역전쟁으로 공급 체인이 마구 꼬여 있고 그런 이유로 이게 이제 그 악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다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월마트도 그렇고 크로거도 그렇고 소매업소 가운데 뭐 큰 그 두 개 업체죠. 총기에 관해서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크로거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슈퍼마켓도 하고 백화점 또 뭐 여러 뭐 그런 그 업소를 리테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총 다른 사람 보이게는 못 갖고 오게 하고요. 이 크로거 업체는 이미 총기 판매, 탄알 판매를 2018년도에 중단을 하면서 양식 있는 결정이다.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는 소총용 탄약 판매도 중단했는데 소총이라는 게 군 스타일의 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보이게 갖고 오지 말라고 했고 알래스카에서 유일하게 월마트가 권총 팔았는데 그것도 안 판다고 하고 하니까 그 탄약 그 파는 점유율은 줄어들겠죠. 현재 20%가 월마트에서 팔았는데 한 6%에서 9%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다 소비자의 생각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규제해 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맨 뒤로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그 웸성 그 고노 타로가 블룸버그 뉴스에 그 오피니언을 보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짜 이슈는 신뢰다 하면서 사실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뭐 한국이 깼으니까 한국이 지켜라 하는 건데 이번에 무역 마찰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징용 판결 그런 것으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본이 그 수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징용과 연관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1965년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수교하면서 5억 달러 융자금 뭐 지원금 준 것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의 그 일본이 한국에게 준 5억 달러가 한국의 1년 예산의 1.6배였다고 영어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ompletely finally 무슨 북한에 대해서 핵 완전히 그 없애라 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8번이나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때마다 이제 또 다짐하고 한 건데 한국은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40년 뒤인
그런 일이 있었고 40년 뒤인 2005년 8월에도 다시 그 5억 달러 가운데서 3억 달러가 이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주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일본이 제안을 했답니다. 한국 측에 개인에게 배상을 해라 했더니 한국 정부가 우리가 정부가 받아서 알아서 분배하겠다 하고 안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년도 더 지나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있고 국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깨면은 어떻게 믿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멤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약속을 깬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면서요.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수출 이것과 무기 관련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거지 징용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이런 것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잘못 읽은 거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한국이 희망하건대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하길 바란다. 일본 외무성이 블룸버그 뉴스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네, 이 내용은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선 전자담배를 완전히 금지시켜서 전자담배 만드는 줄 회사가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시건주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 식품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를 6개월 중단시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 나왔고요. 홍콩의 캐리 람 행정관이 송환법은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학생들은 나머지 5가지 경찰이 시위대 학대한 것, 이런 것 그리고 다 사면해라, 독립적으로 조사해라, 그리고 직접 선거하게 해라. 이게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 시위는 계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